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에서의 생산 장점만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생산하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 혹은 해답을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품 개발은 무조건 절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내에서 해야 합니다. 신규 개발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발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견적도 내어보고 중국 견적도 내보면 확실히 중국의 견적이 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설계 비용은 3천만 원인데 중국에 의뢰하면 1천만 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 문제에서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개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언어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뜻하는 바를 설명해도 언어의 뉘앙스가 가지는 디테일까지는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안이 아무리 여러 가지가 와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 기구 설계와 회로 개발과 동시에 회의를 해서 실장 검토를 하면 나중에 나올 시제품이 처음 생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 중국의 경우 다 같이 협의해서 디자인했다고 말해도 거의 디자인만 따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간혹 좋아 보이는 디자인이 있어서 채택하고 그것으로 기구 설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이런 부품을 들어갈 수 없다. 혹은 금형구조가 안 나온다, 조립이 어렵다든가 말입니다. 이렇듯 국내 에이전트가 아무리 중국에서 디자인하면 그대로 적용되어 후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도 거의 90% 이상 디자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기구 설계 부문이나 회로 개발도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업체에서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내면을 보면 각 분야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준비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구적으로 또는 회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유무를 판단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그냥 디자인 시안만 툭 날아와서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좋고 안 좋고 여부를 떠나서 다음 스텝인 기구 설계로 넘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삐그덕해지고 회로 단계에서 삐그덕거리면 시제품의 디자인과 성능은 거의 기대해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국 개발의 결론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중국 개발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조차 중국 개발은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끔 중국에서 만든 영상을 보면 화려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드론택시가 날아다니고 버스가 다리를 들고 물류센터에서 박스들이 얇은 이동 트레이를 이용해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등등. 그런 디자인은 거의 회로 개발 및 기구 설계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디자인의 일방적이고 이상적인 디자인 컨셉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의 자금만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홍보성 디자인인데 추후 기구 설계 및 회로 개발자에게 전달되면 성공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려다 1000만 원을 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국내 개발을 하시고 그것도 전문적으로 자신의 제품과 유사한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생산 혹은 개발을 이용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시점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품 개발은 철저하게 국내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시제품까지도 간혹 중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수정 보완하려면 국내에서 직접 물건을 만지면서 즉각 의사결정을 해야 반영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시제품 제작을 하게 되면 문제되는 부분의 개선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제작한 경우는
문제되는 것을 즉시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부품을 다시 가공할 수 있으며 그 시간도 빠르면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도 가능하니 현장에서 수정을 해서 결과물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무조건 국내에서 설계를 하고 시제품까지도 국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제품까지 나온 상황이고 잘 동작합니다. 중국 생산을 하면 되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때도 중국 견적과 국내 견적을 비교하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설비의 노후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그리 싸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낸 견적은 무척 싸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업체도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이폰은 중국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생산처들에서 제작합니다. 그런 곳은 스타트업의 오더를 받아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1000개 정도의 오더는 주문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으신 낮은 견적은 시골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간판도 없는 공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격은 싸고 대신 품질이 엉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마케팅이 잘 돼서 양산 수량을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제품도 중국의 설비가 잘 갖추어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영업력만큼 제조 쪽에 동기부여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제품이 완성되고 금형 양산으로 하려고 할 때는 데이터만 전달하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형만의 문제, 제품 생산의 문제로 인해서 시제품 단계에서 그만큼 많은 다수의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내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스타트업과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품 개발은 국내에서 완성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희 큐리오에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생산은 대체 언제 하면 좋을까요? 국내 생산을 소량이나마 마치고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중국 생산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중국은 개발 단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대응에 무리가 있고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썩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나 이미 완성되고 그것이 판매까지 되고 있다고 말하면 그것을 양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량을 양산을 했기 때문에 제품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었지만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의 품질은 최대한 유지한 채 제품 단가를 낮추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품 제작의 순서는 국내 개발 이후 국내 소량 생산 다음으로 중국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정말로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개발을 비용의 문제로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개발을 하다가 보면 좋은 품질의 제품은 고사하고 진행 단계에서 삐그덕거려서 제품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제품의 가격대의 시장성 및 영업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안정화가 되지 않은 제품은 섣불리 중국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